저희 수비대원들은 연휴 또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세 번째 기록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실은 저희에게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일이 총 3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인포스 컴퍼니에 소속된 총 수비대원들 중 3분의 1의 대원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연휴나 공휴일에 맞춰서 유급 휴일을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급 휴일을 사용했던 적은 1월 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휴일을 가졌습니다. 1월 27일이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거든요. 부모님과 제가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김에 좀 더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서 이 3일 동안 제 숙소에 머무르시기로 하셨습니다. 휴일 첫날에는 늦잠을 좀 자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오후 1시 정도에 제 숙소에 오신다고 하셔서 아침에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정도에 저희 어머니와 회색 늑대 수인 모습을 하신 아버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인으로 변하셔야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저는 두 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간단한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안부와 근황을 물어보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덴뿌라 우동과 돈까츠를 파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원래 인간 모습으로 변하시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늑대 수인 모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아하, 그 기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는 저와 같이 인간 모습과 수인 모습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계시고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반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수인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저희들이 왜 이러한 현상을 정기적으로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곳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지니게 된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이한 기간이 오면 저희는 짧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수인 모습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수인 모습을 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평상시의 일상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의 차이점을 매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기록에는 제가 이 기간에 접어들어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뻔하면서도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저의 힘, 신체 움직임, 그리고 몸의 유연함이 평소보다 2.5배 정도 강화된다는 장점입니다. 이건 제가 허스키 수인으로 생활하게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수비대원으로서 임무를 진행하거나 누군가를 지킬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수들의 소동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시민들이 여러 잔해더미에 깔리는 경우가 매번 있습니다.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무거운 잔해를 들어 올려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있는데요. 이때 제가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기간이라면 저보다 힘이 훨씬 강한 수비대원이나 파라고님들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시민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목숨에 지장이 없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을 구해낼 수도 있고요. 또한 악당들과 괴수들을 더 빠르게 처리해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수비대원들과 파라고님들을 곁에서 지켜드리거나 구출해드리기가 더욱 수월해져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수인 모습으로 지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엄연히 능력인지라 체력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오래 있을수록 그만큼 체력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변해서 임무를 완료하거나 적들과 싸운 후에는 사용한 만큼의 에너지를 꼭 음식으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는 일정 시간 안에 운동이나 체력 단련으로 꼭 몸을 움직여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무거워져서 그 다음날 일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수인 모습으로 계속 있게 되는 기간에는 이러한 주의점들을 그리 신경 쓰지 않고도 편히 생활할 수 있고 평소보다 강화된 상태의 제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견과의 동물들과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는 점입니다. 좀 어이없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특정 악당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장점이 됩니다. 리인포스 컴퍼니와 파라곤 사무소에서 악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얻기 힘든 상황이면 제3자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을 한 상태에서 제3자와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당들의 정보원에게 이를 들키게 되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와 반대로 견과의 동물들과 텔레파시로 대화하는 장점을 활용하면 발각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제가 맡은 한 인물을 예로 드리자면 특정 악당의 은신처를 알아내야 하는데 어느 한 도시에 은신처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만 있을 뿐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악당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 은신처를 바꾸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가급적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스키 수인으로 변해서 그 도시에 있는 애견 카페나 개들이 많은 공원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 척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개들에게 텔레파시로 말을 걸어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로 정보를 얻는 방법과 달리 오직 생각으로 말을 주고받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악당에게 걸리는 위험성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악당의 정확한 은신처를 알아내고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제게 주장한 개들에게 고품질의 간식과 장난감들을 보수로 줘야 했던 뒷이야기가 있었지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적의 약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약점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인간일 때는 악당이나 괴수들의 공격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약점을 발견해야 하는데 허스키 수인일 때는 그들의 약점 부분이 연한 붉은 선이나 원으로 표시가 되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했었는데 이 붉은 부분들 위주로 공격하다 보니 악당들과 괴수들을 금방 무찌를 수 있게 되더군요. 여기에 더해서 첫 번째 장점인 평소보다 더 강해진 힘과 신체 능력을 조합해서 싸우면 일반적인 체구에 한해서 10명 정도의 악당들이나 괴수들을 몇 초 만에 쓰러뜨릴 수 있기도 합니다. 왜 허스키 수인일 때만 이 장점이 발현되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대학생 시절에 검술 대회에 나가셔서 상대방과 겨룰 때 매 시합마다 상대의 약점을 금방 파악하시고 제압하셔서 여러 번 우승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 재능을 제가 물려받고 허스키 수인일 때 더욱 강화되어서 상대의 약점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가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몇몇 장점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서 매번 번거롭게 느껴지면서 손이 많이 가는 단점부터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샤워와 샤워 후의 털 관리입니다. 이거 정말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샤워를 시키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애완동물들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허스키 수인으로 생활할 때 이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어서 매일 밤에 샤워를 꼭 합니다. 특히 전투 중이나 여름에는 체온이 금방 올라가서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귀찮다고 해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겠죠? 문제는 원래 모습인 인간인 상태에서 20분이면 끝내는 샤워 시간이 허스키 수인 때는 배로 늘어나고 맙니다. 몸에 물을 묻힐 때는 털 아래에 숨겨진 피부에 잘 닿도록 해야 하고
샴푸와 바디워시 거품을 씻어낼 때도 피부에 거품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 2장 아니면 3장으로 몸을 꼼꼼히 닦아내야 하고, 이렇게 샤워를 하면 기본적으로 50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기를 닦아냈다면 드라이어로 털을 건조해주고 빗질을 해줘야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 거의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대충 해버리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털이 쭈뼛쭈뼛하면서 부시시해지고, 표피에 남아있는 거품기로 인해 몸이 간지러워져서 자주 긁게 되고, 어찌됐든 샤워와 털 관리를 대충 해버리면 다음날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놀림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식성의 변화, 즉 특정 음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제가 고기류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허스키 수인으로 지내게 되는 기간에는 유별나게 고기 음식이 자꾸 당기게 되더라고요. 점심으로 돈까스나 돈부리를 먹었는데도 저녁에 철판구이가 먹고 싶어지고, 전날 두 끼를 고기류의 음식을 먹었는데도 꼬치구이가 자꾸 생각나는 등 평소보다 고기를 섭취하게 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왜 단점이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의아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유로는 식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고기값이 다른 재료들의 가격보다 비싼데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든 식당에서 먹든 매일매일 고기 음식을 먹게 되면 지출이 자연스레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달 받는 월급에서 식비 전용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 놓고는 있지만요. 다른 이유로는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복부에 부대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운동이나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주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마치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2주 동안 허스키 수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연속된 임무와 전투들로 인해 운동을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임무 중에 몸을 많이 움직였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자 엄청난 부대낌을 느끼게 되고 말았습니다. 배도 나와버려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타케히로 씨와 다른 수비대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점은 옷을 구매할 때 그리 좋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 옷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매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옷들이나 신발, 모자, 액세서리들을 발견하면 인간 모습일 때의 체형과 허스키 수인일 때의 체형에 알맞는 크기들을 한 벌씩 각각 고릅니다. 평소에 인간 모습인 상태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 옷 스타일 허스키 수인일 때도 입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변신해서 큰 사이즈로 착용을 한 다음 확인을 하고, 어울린다면 각각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되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스키 수인으로만 지내야 하는 기간에 옷을 구매하게 되면 인간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스키 수인일 때만 착용할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옷을 구매할 때에는 웬만하면 직접 착용하고 핏을 체크해보면서 구매를 해야 옷을 잘 샀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전에 이 사이즈면 인간 모습일 때 분명 잘 어울리는 사이즈일 거야 라고 어림잡고 특정 옷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특이한 기간이 지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나서 옷을 입어봤는데 저의 개인적 흑역사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허스키 수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단점들이 있지만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저는 그 특이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사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늑대 수인이신 저의 외할아버지는 그냥 허스키 수인으로 살게 되면 좋았을 텐데 에휴 라고 아쉬운 마음을 매번 토로하시지만요.